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존의 중국 항공모함과 달리 중국이 처음부터 완전 독자 기술로 생산하고 건조 중인 차세대 항공모함 003 항모가 올해 진수되며 2025년까지 실전에 투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차세대 항모 003형이 연내에 진수될 예정이며 절차를 거쳐 2025년까지 실전에 배치된다고 황구15가 1월 19일 보도했습니다. 황구15는 상하이 창싱다오 장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003 항모는 현재 완성형에 가까운 형태로 선체 조립 공정이 진행 중이며 최첨단 공법인 대형 블록 조립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올해 중에 진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항모는 기준 배수량이 85,000톤 이상, 전장이 320m에 달해서 337m급인 미국의 제랄드 포드급에 필적하며 최신형 전자식 사출기를 장착해서 J-15의 사출기 발사형은 물론 조기 경보기 KJ-600도 탑재하고 차세대 전투기인 FC-31의 함재형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중국은 통상동력 추진 방식인 003 항모를 올해 진수하고 원자력 추진 방식의 차세대 항모 004형의 건조 공정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들 항공모함은 모두 2030년까지 남해 함대와 북해 함대에 각각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항모 내척 체제를 갖추어서 미국의 7함대를 압도하는 해군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인데요. 불과 지난주에 초대형 항모 살돈이 있으면 뚱펑 26 미사일 1238발 사겠다던 황구15가 며칠 만에 완전히 태세를 바꿔 항모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황당한 건 황당한 거고 부러운 건 부러운 겁니다. 이 85,000톤급 항공모함. 과거 이제 미국의 재래식 항모 키티호크, 그 키티호크만 한 거예요. 키티호크 오랫동안 이 7함대의 항공모함으로 활용을 하다가, 왜냐 이제 일본이 핵에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제 핵 추진 관련한 이 전력을 일본에 배치하는 것이 이제 서로 간에 조금 묵시적으로 좀 양해가 있었죠. 그래서 재래식 동력 추진 항공모함이었던 키티 호크가 오랫동안 7함대에 배치가 되어 있었다가 그 키티 호크가 이제 퇴역을 하고 조지 워싱턴 항모가 왔다가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은 지금 이제 들어가서 원자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죠. 그 사이에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7함대에 와 있는 겁니다. 그 키티 호크만 한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크죠, 사실은. 엄청난 슈퍼 캐리어인데 이걸 지금 중국이 만들고, 여기다가 이 키티 호크는 증기식 사출기였는데 키티 호크는 핵 추진 아닙니다. 또 키티 호크는 재래식 추진이었어요. 증기식 사출기였는데 이거는 전기 이멀스입니다. 그래서 전기 장치를 가지고 항공기를 쏘아버리는 이런 그 전기식 사출기. 지금 미국의 제랄드 포드가 전기식 사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출기 제랄드 포드 아직도 완전히 세팅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사고가 발생하고 오류가 발생하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전기식 사출기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기 경보기까지 탑재할 수가 있는 능력이 되었고, 제가 항상 항공모함 조기 경보기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J-15 이것의 랜딩 기어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쏠 수 있는 이런 개조 작업을 거쳤고, 이 J-15들은 랜딩 기어 강화한 J-15들은 이미 지상 이착륙 시험 다 해서 지금 세팅됐어요. 그래서 항공모함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모를 올해 진수를 하는데 2025년에 실전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전 배치해가지고 한 10년은 오류나 고장 속에 제대로 운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중국은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부러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는 없는 이런 대형 항공모함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조기 경보기까지 탑재하고, 또 여기 아직 정확한 재원은 안 나왔지만 이 정도 규모 되면 한 5, 60대 정도의 항공기 탑재할 수 있겠죠. 한 48대, 적어도 36대의 항공 전투기, 그리고 이제 지원기 해서 한 5, 60대 정도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엄청난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이 서해, 남해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4번 함으로 이 정도 외형에다가
이제 추진 방식을 원자력으로 바꾸어서 4번함은 핵 추진 항공모함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우리 한국해군 항공모함 연구 용역할 때 그때 정보로는 중국이 핵 추진 2척에서 총 5척의 항공모함을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계획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마 핵 추진 항공모함 2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003 이거를 북해함대나 뭐 동해함대 어디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슈퍼 캐리어를 북해함대 칭다오, 그리고 동해함대 상하이 남쪽의 닝보죠, 그리고 남해함대 그러니까 하이난도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랴오닝함 그리고 산둥함 이 또 2척의 항공모함 있죠. 이게 바로 중국의 항모 전력이 될 텐데, 우리 항모가 아무리 뭐 까보중이다, 중국제 웃기고 있네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항공모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바다를 지금 같이 쓰고 있으니까 대항하는데 코딱지만한 항공모함 있어서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핵 잠수함으로 이들의 목젖을 노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항모 대 항모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으면, 그러면 항모 대 항모의 싸움을 회피하고 항모 대 잠수함으로 해서 항모를 때려버릴 수 있는, 격침시켜버릴 수 있는 이런 작전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해군 항공모함, 경항공모함 너무 가지고 싶어 하죠. 왜? 진짜 이런 중대형 항공모함 하면 예산이 쏟아지지 않을까봐 경항공모함 얼마 안 되니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 항모, 핵잠수함 이거 있었기 때문에 다음 대선 때 니들 뭐 결국 뭐 좌파들이 그렇지라고 하는 말 안 들으려고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핵잠수함은 미국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미관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해 주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항모 하자. 왜? 대선 치러야 되니까. 여기에 해군이 야 이런 웬 대박이야,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해서 지금 경항모 추진하죠. 그렇게 해서 해군의 사주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의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제 아침에 H모 일간지에 경항모를 찬양하고 경항모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극딜하는 모 전문가의 칼럼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는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방 문제 전반에 대해 연구하는 국방안보 분야 최고의 싱크탱크입니다. 이런 곳의 책임 연구원이 최근 경항모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에게 일침을 날려 주목됩니다. 해군이 추진하는 경항모에 대한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으며 군이 추진하는 무기 획득 사업이 이 정도로 매도당한 경우는 없다고 한국국방연구원 모 책임위원이 국내 일간지에 칼럼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은 모 일간지가 경항모가 6조 원짜리 쇼며 실제로는 국민 세금 10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며 최근 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경항모 지적을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군은 경항모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2조 3천억 원으로 예상한다. 함재기인 F-35B 20대 구매에는 약 2조 원이 들어간다. 모든 것을 합쳐도 5조 원이 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전문가들에게 억지를 부리다 보니 스텝이 꼬였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칼럼이 게재되자 잘못된 정보는 국책연구소 책임위원이 퍼뜨린다 라는 비판이 쇄도합니다. 이 연구위원은 F-35B 20대를 2조 원이면 산다고 주장했지만 미 국방부가 발표한 F-35B의 가격은 기체와 엔진을 포함한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 기준으로 14차 저율 초도 생산 물량이 1억 130만 달러이며 우리 돈으로 1115억 원에 달해 껍데기만 사와도 이른바 깡통 버전이라 해도 2조 2300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국방 분야 최고 싱크탱크라는 한국국방연구원 즉 카이다는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와 프로그램 코스트 등 전투기 가격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분간하지 못해 지난 FX 3차 사업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전문성 없는 연구기관에 국방정책의 방향성 연구를 맡기니 국방정책이 이 모양이라는 비아냥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어제 H모 일간지에 나온 그 칼럼 보고 기가 차서 참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습니다. 웃고 말다가 이건 안 되겠다. 왜냐? 국민들이 또 헷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2조 원밖에 안 들어? 라고 헷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FX 사업을 통해서 F-35A형
그거 40대 도입하는데 7조 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F-35A형보다 F-35B형은 수직 이착륙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이 3,000대 넘게 가까이 생산하는 이 F-35A에 비해 이 F-35B는 미 해병대 그리고 지금 영국, 이태리 이런 일부 국가만 써요.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미 해병대조차도 이 F-35B를 운용하는 이 해병 비행단 구성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12대 체대로 확 줄여버렸어요. 한 개 대대를. 그전에는 16대에서 20대였어요. 그걸 12대 체제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35B의 물량은 더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자, 이 F-35B의 최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구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이 F-35B 48대를 구매했는데 영국 돈으로 91억 파운드. 오늘 현재 한국 환율로 한 대당 2,844억 들었습니다. 싱가포르가 경항모하죠. 싱가포르가 이 F-35B 12대를 도입하는데 지금 현재 환율로 2,548억 원 듭니다. 한 대.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서 영국이나 싱가포르보다 거의 3분의 1 가까운 가격으로 이 F-35B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전투기를 구매한 데는 전투기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 훈련, 후속 군수 지원하는 스페어 파츠, 예비 부품, 그걸 몇 년치, 그리고 무장 몇 년치, 그리고 엔진도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엔진도 갑자기 엔진 스탑 돼버리면 안 되니까 여유 엔진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프로그램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전투기 도입입니다. 그런데 국방연구원 카이다의 책임연구원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모른 체하고 전투기 2조 원이면 도입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자격이 있는 겁니까? 자, 그리고 이 카이다가 얼마나 웃기는 짓을 했냐면은 지난 FX3 3차 사업, 우리 한국의 F-35 도입하는 그 사업할 때 당시 방사청은 F-35 60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9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이다는 어떻게 했냐? 그것을 잘라버리고 8조 3천억 원이면 된다라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카이다 때문에. 그래서 이 카이다의 예산 8조 3천억 원만 아니었고 방사청이 요구한 9조 4천억 원만 갔어도 1차 사업, 그러니까 FX3 2012년도에 했던 그 사업에서 우리 한국 공군은 60대의 F-35 살 수 있었습니다. 카이다가 서류 가지고 장난질 하는 바람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40대밖에 안 된 겁니다. 제가 그때 이 2012년도에 한참 논란이 일 때 12년, 13년도에 제가 뭐라고 했냐. 지금 이 가격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격대로 지금 저율 초도 생산 3단계, 4단계 이 가격대로 평가하면 안 된다. 우리가 도입할 때는 이 저율 초도 생산이 10매 차에 이른다. 지금은 1년에 한 달에 두세 대 또는 대여섯 대밖에 생산 안 하지만 우리가 도입하는 그 시점에 가서는 수십 대씩 생산한다. 당연히 가격이 다운되고 그런 식으로 지난 피스브릿지 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도입할 때의 가격 그리고 계약할 때의 가격 차이 때문에 우리가 4대를 더 받았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비에. KF-16 그 라이선스 생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식으로 계약할 때와 실제 도입할 때의 가격이 다르면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F-35는 계속 물량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도입한 시점은 가장 싼 시점의 어깨 부분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계약보다 훨씬 싼 가격에 도입할 수 있으니 여기서 8조 3천억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는 60대 계약해도 된다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러다 예산이 8조 3천억밖에 안 돼 있으니까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는 안 된다. 미래를 보고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40대만 하고 말았는데 카이다가 이런 바보 같은 서류만 안 만들었어도 60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카이다예요. 이런 자들이. 그냥 여기는요,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이 사람들이 써왔던 연구 용역들 보면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경우가 저는 많이 봤습니다. 위에서.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 국방정책 그 싱크탱크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자, 이 연구원님, 전 안면도 있고 누군지 압니다. 정말로 2조 원에 20대, F-35B 20대 사올 수 있는지 없는지 저하고 내기합시다.
저는 2조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 조선일보가 칼럼에서 했던 이 총 비용 6조 원 이상, 저는 이게 맞고 6조 원이 뭡니까? 8조 원 가까이 들죠. 8조 원도 넘게 들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2조 원 언저리에 F-35B 20대 도입할 수 있으면 나는 없다. 당신은 칼럼에 적었으니까 있다. 자,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씩 겁시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혹시 더 큰 내기, 더 큰 조건 걸자고 해도 저는 할 자신 있습니다. 자신 없으면, 또 그런 지식 없으면 공부하시고, 자신 없으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국민들 호도하고. 해군의 그릇된 욕망, 정부의 대통령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 말아먹지 마세요. 중국 보세요. 슈퍼캐리어 5척을 가지는 게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상대도 안 되는 이런 경항공모함 가지고 우리 바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고 해군이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상수송로보. 제가 국제정치 전공한 박사입니다. 해상수송로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상수송로를 놓고 우리가 중국하고 싸운다고요? 국제정치상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 중국하고 싸울 일 없습니다. 지금 남중국해 어떻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까지 이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상수송로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있는 한 우리 혼자서 남중국해에서 해상수송로를 놓고 중국하고 함대전을 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하고 동맹 끊어지면 어떡하냐?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중국하고 동맹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치란 그런 거예요. 지식인이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모르는 채 하고 한쪽 말만 쓰지는 맙시다. 지식인은 양심이 있어야죠. 해군, 해상수송로보 이야기하지 마세요. 국제정치상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정치에, 대통령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경항모 타령하는, 여기에 물들어오니까 노젓자는 해군의 욕심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